사회부 김지영 기자와 대장동 사부 의혹과 관련해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기 전에 먼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정영학 회계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녹취록이 나왔다고요? 네, 원래 검찰 수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시 압수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특히 정 회계사와 같은 핵심 인물은 증거 인멸 등의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먼저 하진 않는데요. MBN 취재 결과 정 회계사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들과 금전 문제 등으로 관계가 틀어졌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네. 정 회계사는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남욱 변호사와 자금 조달과 관리 등을 맡으며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죠. 때문에 검찰에 출두하며 여러 자료가 담긴 녹취록과 사진, 문서 등을 제출하는 등 일종의 제보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정 회계사가 주요 관계자인 만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증언 등을 검토한 뒤 향후 수사에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녹취록까지 확보를 했으니까 이제 그럼 수사의 속도가 좀 붙겠네요. 검찰은 이제 녹취록 분석 등을 통해 소수 인물이 어떻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 이익을 받을 수 있었는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전담 수사팀에 포진한 검사 상당수가 친정권 성향이라는 점에서 소극적 수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지휘 책임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로 이번 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실무에서 수사팀을 지휘하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지난해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했습니다. 수사팀을 이끄는 유경필 경제범죄 형사부장은 이 지검장의 측근이고 김영준 부부장 검사는 송철호 울산시장 사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검찰 말고도 경찰하고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사 주체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 저기서 수사 받았는데 또 조사 받아야 됩니까? 라고 또 거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검경 공수처까지 3개 수사기관에 지금 모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수사기관은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대상이 맞다면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검찰이 기존 대형 사건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던 것과 달리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것도 바로 수사기관이 분산돼 있기 때문입니다. 직제에 없는 조직인 특수본 대신 대장동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기존 경제범죄 형사부 수사팀을 확대해 정식 직제로 팀을 꾸린 겁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복잡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 만큼 결국 검찰 중심으로 수사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네. 그런 검찰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맷들 초대 대표가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 성남맷들 처음 설립된 게 2015년인데요. 네. 그때 초대 대표를 맡은 최모 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최 씨는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대장동 의혹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아, 그래요. 대학 후배인 화천대유 이성윤 대표의 소개로 성남맷들 대표의 이름을 올렸지만 본인은 직함만 가졌을 뿐 실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천대유가 회의를 주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석을 해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씨는 대표직을 내려놨던데요. 네, 화천대유 측에 확인해 보니까 이성문 씨는 최근 대표직을 내려놓고 부회장 직함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화천대유 업무에서는 모두 손을 뗀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씨는 화천대유에서 12억 원을 빌려 쓴 경위 등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대장동 의혹 수사를 총괄하면서 앞으로 경찰 조사를 염두에 두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조계에선 빌린 회사 돈을 갚으면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화천대유 계좌에 대한 강제 수사를 통해 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돈을 갚더라도 그 돈이 어디에 갔다 왔는가를 밝혀야 한다 이거예요.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 퇴직금 논란이 여전한데 화천대유 임원도 또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화천대유 설립 초기부터 일하다가 전무직급으로 퇴직한 한 임원이 있는데 이 임원 역시 수십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퇴직금과 성과급 등의 명목인데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요? 화천대유는 지난해 6월쯤 전 임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성과급 최소 5억 원 이상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앞서 곽 의원의 아들 퇴직금 논란에 부동산 개발 회사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임금 보상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회사 다닐만 하네요.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